안녕하세요. 월천중학교 교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스탠포드대에서 젊은 세대의 미국인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인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잘못된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 면에서 10대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미국의 3,0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잘못된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가짜뉴스 동영상을 제시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단순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지만 3,000명이 넘는 학생 중 영상이 가짜뉴스임을 발견한 학생은 단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디벗을 사용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목차는 4단계로 생각 열기, 학습하기, 활동하기, 정리하기로 진행됩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 상황과 질문을 담았고, 학습하기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개념과 유형, 발생 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활동하기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통해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컷 만화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어떤 기사를 보고 커피가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자 이 말에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커피를 3잔씩 마시겠다는 학생부터 성적을 올릴 수만 있다면 10잔도 마실 수 있다는 학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뉴스 기사에는 커피가 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비판적인 시각과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4컷 만화처럼 왜 우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쉽게 속게 되는 걸까요?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포데믹이란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으로 잘못을 바로잡기가 어려워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포데믹은 왜 문제가 될까요? 지난해 8월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온라인상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부정확한 정보까지 무차별 확산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위험 수위로 치달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도년역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SNS에는 앞뒤 사정을 모른 채 대피하는 승객들과 아수라장이 된 열차 안을 찍은 영상과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생화학 테러다, 흉기 난동이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주장까지 덧붙으면서 공포는 배가 됐는데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으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뒤엉킨 승객들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공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허위 조작 정보의 유형을 인식하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디벗을 사용할 때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고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정보를 평가하는 전략과 방법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란 특정 대상을 속이거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단어는 가짜뉴스이지만 실제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는 거의 없을 뿐더러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 조작 정보는 뉴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의미로서 허위 조작 정보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조작 정보가 아니라 사실로 믿었지만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합니다. 둘째, 허위 정보입니다. 기만할 의도로 만든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유해 정보입니다.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유형으로 사실이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없는 자극적인 폭로 보도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허위 조작 정보를 주로 접하게 되는 경로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표는 가짜뉴스라고 여겨지는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촉하는지 설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팟캐스트 등의 개인 방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전통적인 뉴스 생산 매체가 아니라 비전문적인 뉴스 생산 주체나 개인 방송을 하는 비전문가 혹은 정보 공급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유튜브,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로 접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극적인 정보로 클릭수를 높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거나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더 잘 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한 연구팀은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고 사실검증기관 6곳에 의뢰해 뉴스의 진실성을 판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뉴스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확산하는 경향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패턴은 정치, 연애, 경제를 비롯한 여러 뉴스 카테고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뉴스의 경우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진짜 뉴스라도 10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가장 드물게 알려진 가짜 뉴스라도 1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에게 전파됐습니다.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 속도는 진실보다 6배나 더 빨랐고요. 또 트위터에서 누군가의 메시지를 자기 계정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리트윗 확률은 가짜뉴스가 진실보다 70%나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짜뉴스에게 더 끌릴까요? 진실에는 없지만 가짜뉴스에는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확산을 부추기기 때문인데요. 위험을 감수하거나 몰랐던 사태를 접하는 경험은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방출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예방 수칙으로 3권, 3행, 3금을 제시합니다. 3권은 권하는 것 3가지, 3행은 실천할 것 3가지, 3금은 금지할 것 3가지입니다. 먼저 3권은 허위 조작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사실인지 작성자의 주관이 포함된 의견인지 구분하면 허위 조작 정보에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권장합니다. 정보를 확인할 때 내용의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미 공유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전달할 정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지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행은 허위 조작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출처, 작성자,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출처, 작성자,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한 정보는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근거가 많다고 해서 모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공신력 있는 문서나 자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믿어도 되는 정보인지 사실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첫째, 한쪽 입장만 수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한 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로 인해 감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허위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위 정보의 생산과 공유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전달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울지 확인해 보는 개인 활동입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주제, 이슈를 검색하거나 최신 뉴스 중 관심 있는 기사를 읽습니다. 검증 결과에서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중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증 방법과 검증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개인 활동을 바탕으로 기사를 읽고 직접 팩트 체크하는 모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팩트 체크할 기사를 고르고 검증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둠에서 관심 있는 기사를 선정합니다. 기사의 팩트 체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조사해야 할지 함께 토의합니다. 조사할 자료 목록을 공유하고 역할을 배분합니다. 디벗을 활용하여 자료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한 자료는 공유보드에 업로드합니다. 자료 조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교차 검증합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기사의 검증 결과를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중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토의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인포데믹은 정보와 전염병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는 OX 중 무엇일까요? 네, O입니다. 인포데믹의 정의 맞습니다. 2번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만을 의미한다. 네, X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뉴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3번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작 정보를 말한다. 네, X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의도적으로 만든 조작 정보가 아니라 사실로 믿었지만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합니다.
4번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사실보다 확산 속도가 6배 빠르며 주로 전통적 뉴스 생산 매체를 통해 확산된다. 네, X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전통적인 뉴스 생산 매체가 아니라 비전문적인 뉴스 생산 주체나 정보 공급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유튜브, 메신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로 확산된다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신념의 메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러큐스 대학교의 정치학자 에밀리 토슨이 정의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고 나면 그것이 정정된 후에도 심지어는 즉각적으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신의 믿음이나 태도 형성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허위 저작 정보의 생산자는 자신이 만든 정보가 거짓임이 드러나도 의도한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앞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고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